자, 첫 번째 질문. 간의 기별도 안 간다. 자, 이렇게 간의 기별도 안 간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 양끝 멎지 못한 아쉬움을 표현하는 말이다. 근데 간의 기별도 안 간다 해놓고 기억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간의 기별도 안 간다에 대한 어떤 문제가 나오겠네. 그치? 양끝 멎지 못한 아쉬움을 표현하는 말이다. 그런데 왜 하필 많고 많은 장기 중에 간의 기별도 안 간다고 말하는 것일까? 옛날 사람들은 과연 복잡한 소화의 과정을 알고 이런 말을 했던 것일까? 라고 얘기를 했죠. 처음에 비문학에서 1단락은 빠르게 읽는 거야. 속도를 빠르게 읽고 핵심어만 찾으면 돼요. 그러면 처음에 간의 기별도 안 간다라고 속담을 넣어서 얘기했죠. 이렇게 속담을 넣어서 하는 표현은 속담이나 격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인용해서 쓰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관용적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얘기해요. 관용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속담, 인용, 속담이나 격언, 명언 이런 것들을 인용하면은 관용적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에서 뭘 찾아야 돼? 과연 복잡한 소화의 과정을 알고 이런 말을 했던 것인가? 이거지. 그러면 여기서 핵심어는 뭐야? 소화의 과정, 그리고 간의 기별도 안 간다. 요 말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 자, 음식물을 먹는 것은 소화 과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햇빛을 받아 광합성을 하는 식물과 달리 사람은 음식물을 통해 영양분을 얻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데 몸이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입자로 음식물을 분해하는 과정을 소화라고 한다. 아직까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영양분이 왜 간의 기별도 안 가는 걸까? 소화의 과정은 무엇일까? 그랬더니 영양분을 얻어야 하고 흡수하는 것이 소화다. 요 정도죠. 근데 요 정도는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라서 빠르게 봐야겠죠. 네, 녹말은 포도당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린으로 분해돼요. 자, 요런 거는 모르면은 밑줄 내지는 가로 쳐도 되겠죠. 밑줄 내고 가로를 쳐서 녹말은 포도당, 단백질, 아미노산,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셀리드 그래서 분해돼요. 가로 닫고 혈액을 통해 흡수, 자 밑줄, 혈액을 통해 흡수. 그러니까 영양분으로 분해돼서 흡수하는 것이 혈액을 통해서 흡수하네요. 그러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된다라고 나왔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 단계가 나올 거야. 단계가 나오면 처음에 입안에서 나왔잖아. 입에서 위까지의 소화 과정이 나왔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소화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단락에서 문제 제기, 두 번째는 뭐라고? 소화 개념. 그러면 세 번째는 소화 과정인데 소화 과정 입안에서 음식물을 부수면서 침샘에서 나온 침이 녹말을 엿당과 텍스트린으로 분해. 근데 이것은 뭐가 하니? 아밀라제라는 효소 담당. 자, 그 다음에 화살표. 음식물은 화살표 10도를 타고 위로. 10도를 타고 위로 오죠? 그러니까 침이 엿당과 텍스트린으로 나누는데 그 엿당과 텍스트린으로 나눈 것은 아밀라제가 나누는 거네. 그치? 요까지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근데 과정이니까, 단계니까 과정 화살표를 보여주면 되겠죠. 그럼 10도로 왔어. 그럼 위에서는 위벽이 수축하면서, 위벽 수축. 그러니까 위벽을 섞는 소화. 위벽을 섞는 소화할 때 이번에는 펩신이라는 효소. 아까 아밀라제라는 효소였고, 이번엔 펩신이라는 효소가 단백질을 폴리펩티드로 분해한대. 그러면 연동운동, 아까 연동운동은 뭐라 했어? 위가 수축하고 섞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어디로 내려가니? 소장으로 내려가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단락은 소장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 여러분 읽어봐서 알잖아요. 대장까지 가는 소화 과정이죠. 첫 번째는 문제 제기, 두 번째는 소화의 개념. 첫 번째 문제 제기, 두 번째 소화 개념. 이걸 소화라고 한다? 이랬잖아. 세 번째는 입에서 위까지의 소화 과정. 자, 이제 소장이 먼저 있고 대장이 그 밑에 있어요. 소장에서 소장벽이 이완되고 수축하는데 이완되고 수축하면서 소화액과 섞이고 이자에서 만든 이자 12지장을 분리된 이자액과
간에서 만들어져 쓸개에 저장돼서 자 12.9는 쓸개즙, 장애 이런 것들이 분비되면서 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모두 소화가 되네. 소장에서 소화가 되네요. 소장벽은 오돌토돌한 융털. 그래서 이 융털에서 음식이 소화되고 영양분 흡수된다. 밑줄. 융털에서 음식이 소화되고 영양분을 흡수되네. 남은 것은 어디로? 대장. 대장에서는 또 뭐를 흡수를 해? 마지막으로. 또 이런 것이 없나? 물을 또 흡수하죠. 대장이 물을 흡수하네요. 그리고 남게 되는 찌꺼기가 항문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면 과정이 끝난다. 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자 못의 혈관으로 유입된 영양분은 아까 전에 혈액에서 들어간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이 과정이 사실은 더 복잡할 건데 굉장히 단순하게 써놨죠. 그래서 어렵지가 않아요. 과정이. 그죠? 그래서 못의 아까 혈관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혈관으로 유입된 영양분은 간과 심장을 거쳐 온몸으로 퍼지는데 당장 필요한 영양분보다 더 많은 영양분이 흡수되었을 경우에는 자, 더 많은 영양분이 흡수되었을 때는 포도당이 글리코젠의 형태로 간에 저장. 그러니까 간은 독소를 분해하는 기관이지만 포도당뿐 아니라 비타민과 단백질, 지방 등 뭐라고 그랬어? 각종 영양분이 저장되고 합성되는 창고. 그러니까 포도당이 저장되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할 때 분해돼서 나오는 것도 간인 거지. 그러니까 간에 영양분이 저장이 되는 거네요. 간이 비대한 사람은 살이 찌다 많이 찌면 간도 살쪄요. 왜 저를 그렇게 보시죠? 네, 저 소장하면 내장, 저 내장지방 맞아요. 네, 내장지방이에요, 저. 옛날 사람들이 복잡한 소리 가지고 그런데 적절한 말, 왜 적절하다 그런 거죠? 간에 살찌는 게 맞는 거니까. 그치? 영양분이 많이 들어와서 넘치게 들어오면 어디까지 살이 찐다? 간에까지 살찐다. 그러니까 간에 기별도 안 간다. 그만큼은 무슨 말이야? 겁나? 조금 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오. 옛날 사람들 정말 대단한데? 지금 하나도 안 하는 거 너무 재밌지? 아이 재밌지? 너무 재밌지 않냐? 나 먹을 거라서 나만 재밌었나? 이렇게 먹을 게 좋다. 자, 위글의 서술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일단 기억, 반영 표현이 사용됐죠? 그러면 반영 표현은 완전 확실하지. 자, 이거 속도 줄이는 방법. 이렇게 너무 그냥 조금 확실하다 이런 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확실할 때는 또 있잖아. 니네들 쉬운 거 나오거나 확실한 거 나올 때 괜히 2번, 3번 검증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기억은 너무 확실하지. 그러면 기억 외의 것들 어떻게 해야 돼? 제껴! 빨리 제껴버려. 그럼 뭐만 확인하면 되냐? 리을 볼 필요 있니 없니? 없지? 니은하고 디귿 하나만 확인하고 끝내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속도를 시간을 줄여야 된다니까? 그럼 니은을 봤더니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 통념에 오르는 뭐야? 통념이 뭐니? 통념. 통념의 말뜻이 뭐야? 통념. 그렇지, 잘하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개념이 통념이야. 그럼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통념, 간의 기별도 안 간다. 통념을 가지고 잘 쓰는 과학적 표현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들어서 말하고 있으면 완전 통념을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근데 니은이 아니래. 쌉소리 하고 있네, 그치? 그럼 1번 제껴버리면은 답은 몇 번? 디귿 볼 필요도 없이 몇 번? 2번?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한 거는 이런 식으로 빨리 풀어도 돼요. 푸는 과정 보셨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확실한 것들은 그렇다면 그래도 한번 디귿 봐야지 이런 필요 없어요. 너무 확실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 무조건 무슨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이잖아요. 서둘러야 되는 거예요. 자, 윗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자 12장, 소장, 대장, 항문으로 나가는 융털이네요. 융털과 모세 혈관이니까 이곳에서 뭐를 하는 거니? 소화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그랬어. 야, 펩신이 위액에 섞여 분비되면 자, 위액에 섞여 어쩌저쩌야지. 몇 문단이니? 몇 문단이 아까 위. 바로 빡 왼쪽 봐. 빨리 왼쪽 보면은 3문단. 3문단에서 위 입안에서
엿단과 덱스트린 어쩌고저쩌고 나왔었잖아. 그치? 선문에 바로 나왔고. 이자익과 쓸개죽 장액등이 분비되면서 위 부분 맞잖아. B. 이자익과 쓸개죽 장액등이 분비되면서 음식물의 소화가 일어난다. 3단 맞죠? C. 소화에서 만들어진 영양분을 흡수하고 자 글리코젠 형태로 변화시킨다? 글리코젠 형태로 변화시킨 거는 언제 그런다 그래? 소장벽은 융털로 대접해 있고 융털이 영양 흡수하는 거는 맞긴 맞는데 영양분을 글리코젠으로 변화시켜서 단지 포도당의 일부를 간으로 운반해서 저장한다는 말은 있었지만 글리코젠으로 변화를 한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본문에? 어디 있어? 융털 있는 부분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 그랬어? 간이 글리코젠 형태로 간에 저장된다고 그랬지 그게 융털이란 말 한 적 없어요. C 부분이라고 한 적 없어요. 융털이 그 기능을 한단 말 한 적 없어요. 1차원과 차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3번 기억의 의미를 가장 잘 파악한 것은 그랬어요. 기억의 의미 기억은 보니까 퍼지게 되는데 자 퍼진다 그랬어요. 심장과 온몸으로 아니 미안하다 니은을 봤어요. 자 기억 간에 기별도 안 간다 이 말은 뭐야? 아 이게 너무 쉽네. 간에 포도당이 저장된 만큼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했다라고 그랬지. 아까 충분히 섭취하면 저장된다 그랬었잖아. 그치? 그래서 5번 틀리면 안 돼. 응? 164번에 5번 틀리면 안 된다고. 맞았네. 165번 미운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퍼진다 그래서 온몸으로 퍼진다. 이 퍼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야? 확산된다 이런 거지. 온몸으로 퍼진다. 향기가 퍼진다. 4번이지. 혹시 이거 틀린 사람? 165번 틀린 사람. 삼각지가 넓게 퍼져 있다 이 말은 뭐야? 끝으로 가서 널쩍하게 퍼져 있다 이 말이잖아. 그치? 어깨가 퍼졌다면 몸 신체가 뭐야? 어깨가 퍼진 공간이잖아. 몸 신체가 어깨 깡패다. 억감이다. 아 남자다. 뭐 이런 느낌. 지친 아이가 퍼졌다 이 말은 뭐야? 진짜 지쳐서 퍼져 있는 거. 그치? 잔디가 잘 퍼져서 이거는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나노기술. 미래 사회에서 가장 위력적인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로 자 나노기술 첫 번째 단락은 뭐 하라고? 빨리 보라고. 그러니까 나노기술의 정의 나노미터는 10의 9승 마이너스 9의 미터. 그래서 마이크로 기술보다 1000배 이상 작은 물질이 나노. 그리고 용어는 누구한테서 나왔어? 일본의 과학자 노리오 다니구치가 처음 사용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뭐야? 나노기술의 개념 1. 나노기술의 개념. 그러면서 우리가 뭐만 알면 돼? 나노란 무엇인가? 뭐보다 더 작다고요? 마이크로 기술보다 얘가 어때? 마이크로 기술보다도 더 작은 거. 겁나 작은 거. 그치? 미세 단위의 물질이다. 그래서 개념은 여러분 머릿속에 뭐만 있으면 돼? 그냥 마이크로 기술보다 작다. 그리고 뭐보다? 미세 단위의 물질이다. 요것만 개념만 잡고 빨리 2분 단어로 넘어가세요. 2분 단어로 넘어갔더니 모든 물질은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고 어떤 것은 탄성이 있고 매끄럽고 색깔이 바뀌고 전하가 통기고 그런데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것은 모든 물질은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뭐래? 마이크로래. 그 말은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나노는 마이크로보다 작다 그랬지. 그럼 예측을 해봐. 내가 예측을 해서 맞는 말 나오면 굳이 줄칠 필요가 없잖아. 근데 내가 예측을 했는데 다른 말 나오면 그 부분만 줄치면 돼. 그러니까 글을 글 따라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을 하면서 읽고 예측을 해서 읽고 그 예측한 게 맞다라는 맞는 부분이 나오면 잘 기억이 돼. 그렇게 해서 지문을 암기하는 거야. 지문을 암기해 나가면은 잘 이해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도 그냥 딱 생각을 해봐봐. 이런 여러 가지 탄성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은 마이크로 수준이래. 그러면 나노기술은 우리 경험 수준을 넘어서 있다. 이 넘어서 있다는 말은 뭐야? 너무 작다 이 말이지. 그래서
물질은 분자보다 작은 단위에서 분자 단위에서 다른 기계적, 광학적, 자기적, 정기적 특성을 나타내는데 자, 나노기술은 분자보다 작은 단위에서 나타나는 물질의 특성. 자, 분자보다 작은 단위의 특성을 가지고 있대. 뭐가? 나노기술이. 그러면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나노기술의 개념이고 두 번째는 뭐야? 나노기술. 나노기술이라기보다도 나노기술의 특징. 근데 특징도 그냥 분자 단위보다 다르다, 작다, 보기가 어렵다, 여러 가지 특성을 보는 건 마이크로 수준이다 라고만 나왔어. 그럼 특징 두 번째는, 그러면 나노기술은 아직 뭔가가 좀 작은 것 같지? 본격적인 다른 것들은 뭐 매끄럽고 탄성이 있고 강도가 세고 이런 말이 나왔는데 그냥 나노기술은 어떻대? 분자보다 작다라는 것만 계속 얘기해주고 있잖아. 좀 다음 달라. 나노기술은 우리가 아는 어떤 물질보다, 그럼 진짜 이거 중요한 거,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내용이 이건 거잖아. 강도가 세고 탄성이 크고 전기 전도성이 뛰어나면서도 가볍다. 그럼 요거를 줄치는 거야. 이게 나노기술의 진짜 특징인 거지. 그러면은 세 번째 단락은 뭐야? 나노기술의 특징 1, 나노기술의 특징 2. 나노의 특징 두 번째. 탄력성이 있고 엄청 분자보다 작은데 엄청나네요. 강도도 세고 탄성이 크고 전기 전도성도 높고 가볍대. 다시 말하면 화살표 최적의 물질. 자, 지금까지 이뤄낸 나노기술의 성과는 이런 예측이 허구가 아님을 입증해준다. 그 다음에 뭐겠어? 입증하는 예시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나노기술이 어떻다고? 강도가 세고 탄성이 크고 전기 전도성이 크고 가볍다라는 것에 대한 예인 거지. 그럼 그 다음 문장은 어떻게? 빠르게. 새로울 게 없잖아. 앞에 있는 데서 파악했잖아. 그치? 예시니까 빠르게. 의심하지 말고 빠르게. 빠르게 읽어봤더니 뭐라고 그랬니? 나노기술의 성과는 이런 예측이 허구가 아니야. 일본의 재료과학자 이지마 스미오가 발견한 탄소 나노 튜브는, 탄소 나노 튜브는 뭔지는 모르니까 일단 동그라미를 해놓은데, 일단 나노 튜브래. 근데 걔는 뭐래? 지구와 달을 연결하는 우주 엘리베이터 생길 수 있을 정도로 인장력이 뛰어나대. 인장력. 또한 플러스 나노 튜브는 탄소 용태는 구리보다 전류를 잘 전도하고 다이아몬드보다 야를 잘 전달하고 끊어지지 않고 잘 휘어진대. 엄청나는데요? 탄성 나노 튜브는 뭐 엘리베이터 달까지 연결하고, 우리가 그러면 그 튜브를 만들어서 달까지 걸어갈 수 있거나 엘리베이터처럼 거기 튜브를 통해서 딱 뭐 타면 윙 하고 간다는 거 아니야. 안 끊어지고 우주를 지나서. 전 못 가요. 고소공포증이 심해서. 어휴 씨. 롯데 백화점? 아니지. 롯데 그 뭐죠? 새로 롯데타워? 거기는 안 가봤어야지.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가볼까? 이런 생각 좀 전망대 거기 한번 올라가 볼까? 전망대 3만원인가? 34,000원인가 그러죠. 끝까지 올라가는데. 근데 올라갔다가 못 볼 것 같아요. 근데 밤에 가면은 또 깜깜해가지고 좀 덜 무서워서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낮에는 때려주고도 못 갈 것 같아요. 무서워서 오줌 싸버리기도 했어. 너무 무서워. 되게 무섭네. 그런 시대가 오면 멋있긴 멋있겠네요. 자, 그래서 끊어지지 않고 잘 휘어진다. 메사추세츠. 자, 또 다른 단어 특징 두 번째네. 메사추세츠대 빈센트 로탈로 박사는 동물의 후각을 모방해 질병 진단에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전자코를 개발했대. 자, 전자코는 뭘로 구성되어 있대? 6가지 나노 금입자로 구성. 자, 전자코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런데 이거 A 돼 있잖아. 그럼 여기는 무조건 뭐야? 문제 나오겠지. 그러면 과정이나 어떤 구성이나, 과정이면 어디와 어디를 걸쳐서 가는지. 그런데 일단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니? 전자코가 나왔지. 그러면 여러분이 좀 머릿속에 빠르게 딱 1초 만에 딱 생각해야 될 거.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거잖아. 어떻게 구성돼 있고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런 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구성된 게 안 나온다면 작동되는 거 나오는 거나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거나 어떻게 활용되거나 그러니까 뻔하잖아. 어떤 과학 기계가 나오면 그 기계가 어떻게 작용되고 어떻게 활용되는가 그 부분이 나오는 거잖아. 근데 그 부분은 니네들이 전자포를 만들 수 있냐고. 만들 수 없잖아. 어차피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그러면 잘 보이게만 위치만 확인을 해놓거나 메모를 하면 된다고. 이 순간에 전자포를 만들 생각을 하지 마. 꼭 여기서 학습해서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야. 과학 지문을. 엄청 이해하려고 하니까 선생님 이해해야 문제를 풀죠. 그런데 그 이해하는 게 그냥 너희들이 그냥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되는가 계략적으로 나노코가 어떻게 해서 얘가 금 나노가 뭐를 한대 동물의 후각을 질병 진단을 한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진단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과정 정도로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마치 완전 나노코 완전 이거 기술로서 뭔가 만들려는 좀 학구자의 자세로 여러분이 보려고 그러니까 문제라니까. 완벽하게 막 완전히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가 그랬더니 6개의 금입자. 그럼 6개의 금입자는 2 나노미터 5분의 1m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일단 금입자가 굉장히 작은 나노지. 걔네들이 뭐래야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을 붙잡는 물질들이 자 다르게 코팅되어 있대. 다르게 코팅되어 있는데 평소에는 자 빛을 차단하기 위해 형광 물질과 결합해 둔대. 자 평소에는 어떻게 한다고? 빛을 차단하기 위해 형광 물질과 결합해도 그런데 자 단백질이 달라붙으면 밑줄 단백질이 달라붙으면 형광 물질이 어떻게 된대? 떨어져 나가면서 빛을 낸대. 그치? 요거 하나의 단백질이 6가지 금입자와 만나서 결합하는 정도는 각각 다르다. 여기 밑줄 각각 다르다. 어떤 금입자는 자 어떤이 나와서 이거 넘버링이네. 어떤 금입자는 1번 단백질과 완벽히 결합해. 완전히 결합하면 밝은 빛. 자 어떤 금입자는 또 이번에 어떤은 뭐야? 넘버링 2번. 어떤 금입자는 부분적으로 결합하면 빛이 어떤데? 적게. 그러면 이제 추론. 아예 결합하지 않으면 빛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확인. 그럼 머릿속으로 암기가 되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생각하면 암기가 돼. 안 나와 빛이 완전 결합하지 않아? 그럼 빛이 안 나와. 그럼 많이 결합해? 그럼 빛이 많이 나와. 그럼 내용이 기억이 돼. 평소에는 형광물질에 묻혀져 있어. 그래 내가 기억을 해야 문제를 빨리 푼다니까. 찾을 수는 있는데 뭐가 다 문제냐면은 기억을 해서 뭘 해야 돼? 문제를 빨리 풀어야 돼. 그래서 추론도 할 수 있어야 돼. 이 모든 과정이 다 있어야 돼. 울퉁불퉁했고 추론하고 넘버링하고 핵심어 찾고 그리고도 기억 안 나면 와서 보고. 그래서 그랬더니 56종의 단백질을 대상으로 농도를 달리하면서 분석한 결과 밑줄 96%의 적중률. 질병 진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나노기술을 이용하면 기존의 것보다 월등히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A로 다 묶여있지만 여기서 좀 다른 내용이네요. 그쵸?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된다. 응용. 그래서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연구하고 있고 제조된 희생유품 800개가 넘는데 지금. 그리고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대. 그리고 기술과 산업의 혁신이래. 저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것은 3번 봐보세요. 마이크로 기술은 나노 기술보다 작은 단위의 물질을 꺼져라. 주어가 뭐야? 마이크로 기술이지. 마이크로 기술이 나노 단위의 기술보다 더 작니? 아까 나노 기술이 더 작다 그랬잖아. 그런데 마이크로 단위의 기술이 더 작다고 지금 말을 했는 쌉소리를 하고 있잖아. 그죠? 틀렸지. 그죠? 분자보다 작은 단위에서 나머지 다 볼 필요도 없고. 자, 167번 문제를 볼게. 전자포의 원리. 자, 가에서 형광물질이 있는 거고 단백질이 붙는 거고 나노 금입자의 어떤 위치가 보이는데 자, 그림 한참 열심히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바로 못해. 밑으로 가세요. 가나다의 나노 금입자에는 서로 다른 물질들이 코팅되어 있다. 자, 서로 다른 물질들이 코팅되어 있다라는 것은 본문에 있었었잖아. 그치? 6가지 나노 금입자로 어떻게 된댔어? 6가지 나노 금입자로 구성되어 있고 형광물질과 다르게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뭐랬어?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을 붙여주는 물질이 각각 다르게
코팅되어 있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잖아. 그지? 다르게 코팅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다른 물질들이 코팅되어 있다. 맞지? 가나다에서 빛은, 자, 가나다에서 빛이 나는 거야. 단백질의 농도에 비례해서 세기가 변한다. 자, 농도에 비례한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결합하는 정도에 따라였어요? 그렇지. 얼마나 많이 묻느냐에 따라서 결합이 안 되면 빛이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 방금 본문에서. 기억나지? 그럼 몇 번? 2번. 따로 볼 필요 없죠. 그치? 야, 너무 쉽잖아. 이거를 막 그림을 보고 어머 그림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자꾸 나노코를 만들려고 그러고 이거 자료를 분석하려고 해서 힘든 거야. 분석하지 말고 분석해야 될 때는 밑에 선지문을 읽었는데 분석이 안 될 때 그림 보세요. 선지문 보고 그냥 맞는가 안 맞는가를 따져보시면 됩니다. 168번. 영국의 리버풀 대학의 독성학자인 비비언 하워드 교수는 나노 입자는 물질 자체의 독성이 있다기보다는 자, 입자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자, 나노가 굉장히 작으니까 얘가 갖다 부풀려면 표면적이 넓어지겠지. 그러면 생체의 반응성이 그러니까 나노로 뭔가를 쏘려면은 그만큼 면적이 넓어져야겠지. 너무 작으니까 많이 나노가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뭐 한대 반응성에 의해서 독성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중추신경계까지 침투할 수 있는데 중추신경계에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모르지. 몰라서 문제인 거야.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 독성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응성, 뭔가 반응이 생기면 우리 몸은 그것에 대한 항체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 항체가 지나치면 독성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뭐가 문제? 그런데 벌써 선크림이나 화장품의 연료로 나노 입자가 너무 많이 쓰인다라고 말했을 때는 과학자들이 뭐야? 나노 입자의 긍정성과 부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될 수 있겠어요? 2번이 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냥 쉽게 쑥 넘어가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쑥 잘 넘어갔으니까 5분만 쉴까? 5분만 쉬고 또 빠르게 3, 4분 들어갈게요. 감사야. 빠지지 좀 말아라.